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요.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친 뒤에 학원을 가려던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에 무참히 살해한 가해 교사가 신상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는데요. 이 사람인가요? 이름은 명재완, 나이는 48세입니다. 어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상정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재완도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경찰은 공개 결정 이튿날인 오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명재완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말 경악스럽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지나서야 저 악마 같은 정말 저희 사람입니까? 저 인간의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인간, 이 악마 같은 인간이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신상 공개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뒤로 가세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죄송하지 않으세요? 사무리한테 하신 말씀 없나요? 왜 찍으셨나요?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검찰로 송치되는 명재완이라는 저 인간의 모습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신상을 공개한 마당에 모자는 왜 씌워줍니까? 모자는 왜 씌워줘요?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기자들도 사람인지라 차분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재완한테 속사포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큼 경악스럽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호 감독할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계획범죄로 살해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나서야 신상 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에 있었고요. 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이후에 본인도 자해 시도를 했습니다. 목과 팔 부위에 어떤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네.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늦게 수사가 진행되고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술 직전에는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호전되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네. 곧이어서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오늘 신상공개 결정 관련해서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제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요. 미성년자에 대한 약치 유인 살인죄입니다. 네. 즉 유괴 이후에 살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법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규정할 만큼 엄격한 범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네.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인간이요, 당시 범행을 세상에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하고 자신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세상에 저 악마 같은 인간도 정말로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의 사법당국은 그리고 의료당국은 저 인간을 25일 동안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저 인간에 대한 구속 시기가 늦춰진 거예요. 그리고 신상 공개가 오늘에서야 됐는데 김민호 변호사님, 앞서 혐의는 손정혜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혐의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찰은 명재완이 계획범죄를 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 경찰에서는 이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그 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철저한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에 대해서 그 흉기를 구입한 동기를 좀 경찰에서 살펴봤더니 이 명재완 씨가 처음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타인에 대한 위해 쪽으로 변모하면서 이 범행 며칠 전부터 명재환 씨가 인터넷으로 흉기 또는 살인 기사를 검색해 봤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재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구입했다는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경찰의 이와 같은 계획범죄에 대한 판단은 이 명재환 씨가 나중에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거거든요. 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 게 최진영 변호사님, 그 어린 하늘양, 인생을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이 어린 학생한테 왜 김하늘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참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느끼는데요. 살인죄는 대표적인 동기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살인죄는 5가지 동기로 나누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중에 두 번째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동기의 살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에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조사했는 결과 왜 했냐라고 했을 때에 학교와 가정에서의 불화, 또 그 과정에 느끼게 된 본인 스스로의 불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서 계속 쌓이고 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보통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불화라든가 그에 준하는 내용에 대한 그 어떤 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한 10년에서 16년, 가중되면 한 15년에서 무기징역 이상 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교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전에 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울증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이 우울증이 어떤 이 범죄의 동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서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현저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범행 동기를 묻는 그 경찰의 질문에 명재환이라는 인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가정과 학교에서의 불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 그걸로 그렇게 불만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가 범행으로 표출된 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재근 변호사님, 그러면 가정 불화나 분노, 스트레스 있는 사람 다 죄다 이런 정확한 범죄를 저질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명재환이라는 사람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일반인 무슨 뭐 분노가 쌓이고 불화 불만이 쌓인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범행 직후에 입원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명재환이 소리를 내서 웃었다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세상에.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차 소견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악마 같은 명재환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미 하늘나라에서 별이 돼서 반짝이고 있을 우리 하늘이가 글쎄요, 그 억울함, 그 원통함이 조금은 풀리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이름 석자는 예능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나 막 즐거운 일로 이 이름 석자가 회자가 되는데 요즘은
정말 논란거리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거듭 전해드리면서 마음 한켠이 좀 무겁기도 한데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네. 사실 그간 자사의 통조림 햄에 있어서 뭐 품질이라든지 가격 논란이 있었죠. 또 실내 주방에서 고압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농지법, 건축법 위반이 있었고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문제 등으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에 국민신문고에 다른 민원이 하나 더 접수된 상태라고 전해졌는데요. 더본코리아의 백석 공장이 있는데 백석 공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보인다,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요. 이 백석 공장이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평소 소신과는 달리 수입산 원료를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는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뭔가 민원이 제기됐다는 거는 뭔가 불만이 있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수입산 원료를 더본코리아 측이 사용한 것과 농지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결국은 원재료 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된장과 관련해서 이 백석 공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이제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시설은 국내 생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산 원료로 생산해야지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된장의 성분표를 보면 이 지금 계량 메주 된장은 미국, 캐나다 이렇게 써 있고요. 네. 다른 성분들도 지금 미국, 호주산 밀가루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 국내 생산 원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 이 된장 아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지금 백종원의 멈마 된장 이게 시중에 팔린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저 뒷면에 보니까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저 상표 뒷면을 보면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재료는 어디 걸 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기 보이세요 혹시? 백종원의 멈마 된장 중국산이라고 지금 버젓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렇게. 아니 하재근 평론가 이거 시청자분들이 어머 나 그동안 지금 국산인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성문표가 글씨가 워낙 작아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일일이 세세히 안 읽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 백종원 대표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우리 것이려니 하고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백종원 대표가 평소에 뭔가 지역 농가 살리기, 뭐 상생, 그렇죠. 우리 농산물 쓰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번에 조금 배신당했다는 그런 네티즌들의 조금 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더본코리아 측에서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하. 뭐라고 했냐면 네.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 사용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김민호 변호사님 예. 시청자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구나 하고 그래 잘했네 더본코리아 측이 발빠르게 대응했네 지금 이러실까요? 아니 문제되면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의 대응에 시청자분과 소비자분들이 뭐야 이거? 몰래 했다가 뭐 문제되면 사과하고 이런 식이야? 지금 분노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 더본코리아가 대처하는 지금 모양새를 보면 시정 명령이 나올 때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시정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본코리아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이미지를 가진 백종원 대표의 어떤 개인의 맨파워를 기반으로 성장한 법인입니다. 네. 그 성장력을 기반으로 얼마 전까지 상장까지 했고요.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의 대표가 아니다. 네. 이 법인의 주인들은 주주들이다. 그렇다면 주주들을 위한 선한 경영,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 법 위반 사실이 여러 곳에 퍼져 있으면 정말 소비자들이 이 법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요. 네. 지금 중국식 된장도 문제지만 최근에 또 논란이 거세지고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바로 더본코리아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낙지볶음에서 이 낙지볶음에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광고를 해놓고 알고 보니까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엄연히 대의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더본코리아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의 그 경영, 확장 위주의 경영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요, 최진영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파는 업체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된장을 파는 업체 또는 이런 아까 낙지볶음을 파는 밀키트로 파는 업체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동종 업계에서. 그럼 보세요. 평소에 앞서 김민호 변호사님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더본코리아가 뭘 강조해요?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우리 국내산 마늘 그리고 그 콩으로 쓴 메주 이런 걸로 된장 만든다 지금 그런 말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알고 봤더니 중국산. 마늘도 중국산. 아니 처음에 홍보할 때는 버젓이 해놓고 문제되니까 몰랐어요. 법령을 우리가 몰랐네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거 뭐예요? 앞으로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잘 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몇 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가 비슷한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지금 이 더본코리아의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감안할 점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아재 딱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품이 넓고 뭔가 신뢰성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본인의 회사를 상장까지 했는 국민의 기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앞에서 좋은 선한 이미지로 해서 물건을 팔 때는 얼굴 마담같이 해서 앞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사과를 할 때는 뒤에 싹 빠지면서 서면 한 장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가 나가서 직접 사과를 할 경우에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보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걱정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사과를 할 때는 확실히 객관적 팩트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했을 때 훨씬 더 시장의 반응이 좋을 것이다. 결국 소탐 대시를 할 것이 아니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구태를 벗어나는 계기를 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럼 더본코리아 측이 이 정도 갖고 그러냐 뉴스파이터 하시겠지만요. 소비자들과 시청자분들이 약간이 아니에요. 이 배신당한 기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문제가 드러나면 아이고 미안해 몰랐어요. 이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업체 이름 더본코리아잖아요. 그 더본코리아 업체 걸맞은 행동 앞으로 해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 바꿔볼게요. 급여가 왜 기가 막히다는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간병인을 구합니다라는 글입니다. 네. 일단 이 글의 내용은 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을 이제 밤에 씻기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가 네.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 깨면 도와드리는 업무다 이렇게 네. 글이 올라왔고요. 아침에 간단한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서 데이케어 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는 업무이다. 그러니까 야간 업무라는 건데요. 네. 간병 경험, 그러니까 간병을 해본 경험도 있어야 하고 네. 또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입니다. 참 요즘 이제 간병, 왜냐면 이제 집에 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들은 간병이란 새로운 병도 생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검 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이른바 구인 글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급여의 조건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 6일 하루 12시간 네. 근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른 급여가 월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니, 김민호 변호사님, 이분이 그 글을 올리신 분이 경황이 없으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주급 120만 원을 월급 120만 원을 잘못 올리신 거겠죠. 예, 그래서 누리꾼들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소개하면 네. 거동할 수 있는 환자 심부름이랑 부축만 해주는 것도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장난 아냐. 야간은 1.5배 줘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주급을 잘못 쓴 줄 알았다. 별거 아니라면서 꼭 경력직 구하더라. 그렇게 별거 아니면 본인들이나 하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공고같이 주 6일 12시간 근무하는 간병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병 대상의 장애 등급이나 요양보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구인 공고된 금액의 3배 이상은 최소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어. 저는 이 구인 공고 올리신 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뭘까요? 하나는 정말 이 간병인의 처우에 대해서 즉 세상 물정을 모르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 아무나 한 명 걸려라. 아무나 한 명 와서 일을 해라. 라는 그런 못된 심보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있습니다. 들면 돈이 궁한 사람은 이거라도 보면서 오겠지라는 어떤 그런 심보도 있을 수 있고 예.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구인 글은요 올려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꼴이 돼버려서 진짜로 혹시라도 하차차 요즘 그 간병인들 급여 이 상황을 제가 몰랐어요. 만약 정말로 간병인이 급히 구하고 싶다면 다시 재차 글을 올리세요. 정말로 급여 조건도 정확하게 시세에 맞게 올려서 해야지. 왜냐면 지금 간병 구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급여가 기가 막힌 사연 또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최근 한 SNS에 올라온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글쓴이는 20살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20분 먼저 오는 것은 기본이고 또 어느 때는 20, 30분 더 일찍 와서 사장님 일을 도와드렸대요. 야. 또 알바생들이 간혹 무단 결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면 자기가 대신해서 홀이고 주방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빠진 사람 일까지 대신 했답니다. 오. 그러던 어느 날 네.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평소에 일찍 와서 도와주고 또 알바생 펑크 났을 때도 메꿔주고 너무 고마워. 월급 조금 더 넣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글쓴이 월급 내역을 확인해 보고는 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에? 아니 근데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은요 요즘 MZ세대답지 않게 요즘 MZ세대는 칼같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이게 일찍 와서 사장님 일도 미리 도와준다. 요즘 MZ세대답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월급 좀 더 넣었어. 하재근 평론가들이 액수를 보고 왜 그만둬요? 더 다니겠다 생각하는 게 더 정상인데. 이 사장님이 자기 말을 딱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월급을 조금 더 넣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네. 조금. 조금. 진짜로 조금만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요? 이 글쓰니가 확인해 보니까 네. 200원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니 200만 원 하재근 평론가 200만 만짝 하나 빠진 거 아니죠? 지금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이? 200원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로 200원이 딱 200원을 받고 나서 글쓰니가 나는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센티브는커녕 이런 장난 같은 대우나 받다니 알바는 딱 알바 정도로만 일하면 되나 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지금 뭐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장난 지금 나랑 하냐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누리꾼분들 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 네, 혹시 사장님이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시겠죠? 만약에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성실하고 좋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인센티브라든가 노고에 대해서 좀 폄훼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누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핵심은 인복인데 직원복을 발로 찼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몇만 원만 더 줬어도 뭐 저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심하다. 알바한테 잘해주면 가게 평판도 저절로 올라간다. 첫 사회생활인데 사회에 대한 이미지 아주 그러니까요. 좋게 새겨진 것 같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이겠죠. 아주 좋게 새겨졌다 사회 이미지 막 그런 거. 근데 최진현 변호사님, 네. 이 아르바이트생은요 시쳇말로 이런 기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시쳇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누굴 거지로 알아요, 진짜. 이런 기분이었을 거, 진짜. 사실 딱 보자마자 이병헌 씨 장난 지금 나랑 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딱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네. 개그 콘서트로 얘기하면은 궁금하면 500원. 궁금한데 질문해도 500원인데 요즘 200원 가지고 껌 한 조각도 못 삽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모욕적으로 한 건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어디였습니까? 예전에 큰 다리를 유료 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비싸다고 사람들이 그 항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돈을 동전으로 이렇게 해서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듯이 이거는 대놓고 사람을 모욕한다라는 그런 어떤 직원에 대한 존경심 이런 부분들이 배려심이 없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사실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정말 반드시 반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주 찾아가 가지고 일할 알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소문 알면.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 분께 정말 저희가 또 위로를 드리면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더 좋은 사장님들 많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어머, 로즈메리? 아니, 김묘성 기자님 어디 여배우 이름인가요? 로즈메리 누구예요? 로즈메리는 허브잖아요. 로즈메리 아. 티도 있고 아, 그래요? 카페에서 데코레이션으로 해둔 것도 있고 정말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즈마리 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로즈메리를 정말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로즈메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 과연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그 영상 고스란히 CCTV에 남았습니다. 허허!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우산을 쓴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네. 어느 한 카페 앞에 멈춰 서서 로즈메리를 만지작거리더니 네. 그냥 지나쳐 갑니다. 어허. 로즈메리 향이 워낙 좋아서 흘린 네. 걸까요? 어머나.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번에는 로즈메리 뽑기를 시도하는데요. 어? 이렇게 로즈메리를 뽑은 뒤에는 쓰고 있던 우산을 접고 또 어머나. 유유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저렇게 흙을 다 파서 어머나. 로즈메리를 갖고 가는 모습이에요. 와. 아니, 그냥 한 번 시도하다가 가는 것 같더니 이른바 윷놀이 백도 다니고 다시 와가지고 저걸 파가지고 가지고 사람. 제가 할 짓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로즈마리 심어준 게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전날에는 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1시간 간격으로 봤는데 새벽에 훔쳐간 거죠. 아예 손으로 흙도 이렇게 털어내면서 뽑아가신 거예요. 마스크도 끼시고 계시고 CCTV 보이기 전쯤에서 우산을 펼치시거든요. 가시는 길에 다시 또 우산을 접으세요. 뭔가 우산을 접으면서 우산 안에다가 넣은 것처럼 보여요. 이제 흙 파헤쳐져 있고 그 자리만 이제 텅텅 비어 있죠. 황당하죠. 어이도 없고. 일단요, 이 피해를 당하신 카페 업주분은 일단 심성이 천사 같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저 몹쓸 인간한테 그 행동을 묘사하는데도 우산을 접으셨어요. 뭐 파시고 존칭을 저 몹쓸 인간한테 존칭을 써주고 계신 너무 천사분이신데 일단 하대관 병관님 예. 얼마나 놀라셨겠어 CCTV 보시고. 정말 크게 놀라셨겠죠. 저 사건이 지난 3일 오전 6시 41분께 부산 서구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저 업주의 말에 따르면 네. 저 로즈메리를 카페 개업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5년 정도를 애지중지 키워왔던 세상에. 그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키워가지고 뭐 지름이 한 30cm 정도, 길이가 높이가 한 50cm 정도. 어머나 지금 완전 파였네요. 지금 완전 진짜 대박 사건. 로즈메리가 보통 조그만데 거의 나무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잘 키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게 관상용이기도 하고 또 평소 카페에서 음료를 누가 로즈메리 관련된 거 시키면 네. 잎을 따다가 음료랑 같이 서빙을 하기도 하는.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활용되던 식물이었었는데 네. 그걸 누군가가 한 번도 아니고 2차 시도한 것 같거든. 한 번 네. 딱 건드렸다가 딴 데로 돌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2차 시도해서 홀랑 이렇게 캔에 가버렸으니 네. 카페 업주는 정말 황망하고 좀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손정희 목사님한테 먼저 갈게요. 근데 지금 저 몹쓸 짓을 한 인간이 있잖아요. 모르게 뭐라고 미루어 짐작한데 평소에 저곳을 다니면서 저것을 언젠가는 훔쳐가야지 마음을 먹었던가. 왜냐면 가다가 우연히 보고는 저걸 그냥
판단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요, 카페 입구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CCTV를 위치를 알고 우산을 편 다음에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우산을 펼쳐서 얼굴을 가린 이후에는 다시 또 우산을 접고 사라지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즉 카페에 CCTV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전날 손정희 변호사님, 저희 제작진이 알아봤더니 지금 부슬비는 왔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이거 그 분무기로 뿌리는 정도니까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의 비가 오는 날씨였다. 그렇다면 아예 작정을 하고 우산을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는 도구로 준비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계획범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산뿐만이 아닙니다.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장갑도 낀 상태로 저 장소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피해 카페 업주는 이거 계획적으로 훔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현재 이 절도범의 동선을 파악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못된 짓을 한 사람은요. 내 범죄 혹시 뉴스파이트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 마련이니까 보고 있을 건데 자수하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춘영 변호사님, 네. 이 업주분은 세상을 못 믿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도난 사건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절도 사건이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분 받침대도 쓱 사라지고 세상에. 그 외에 바뀐 희귀식물도 몇 번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천사평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사이에 신고했다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5년 동안 애지중지 길렀던 귀여운 강아지를 누가 훔쳐갔다. 어머나. 이거는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요즘 그 강아지나 이런 그 고양이를 뭐라고 합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식물도 반려식물이라고 그럴 합니다. 수 있겠네요. 그만큼 마치 강아지, 고양이 기르듯 한두 해도 아니고 5년 정도 길렀다고 하면 저기에는 특별한 감정적 가치가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애정 듬뿍 들어가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면식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알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그러네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 사안은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될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자수하세요. 왜냐하면 경찰이 추적 중이니까 검거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수 안 하고 있다 검거되면 형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자수하고 정말 자기 죄값 달게 받기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요즘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엄마 카드, 엄카는 들어봤지만 마누라 카드는 또 뭐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마카라고 합니다. 마누라 카드. 어허. 네, 아내의 이름으로 된 카드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내 이름으로 된 카드 들고 다니면서 마음껏 써. 라고 전한 아내가 있습니다. 어허. 이유는 하나였어요. 남편이 기 좀 펴고 살았으면 대박 좋겠다. 사건. 밥도 좀 많이 사 먹고 어허. 동료들도 사주고 부럽다. 제자들한테도 막 사주고 한도 그런 거 모른다. 그냥 팡팡 써라. 마음껏 써라. 라면서 카드를 건넸다는 겁니다. 이 집 남편분 부러운데요? 저도 부럽습니다. 네, 한도 없는 이 카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 남편분은 이만큼 썼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 사실 저는 돈을 받아 쓰다가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 버는 돈은 돈 같지도 않더라고요. 부교수, 조교수 뭐 이럴 때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나 클래스 한 개만 하면 그 돈 버는데 그래서 이제 버는 족족 줬잖아요. 힘내. 그리고 주니까 남편이 저는 광산에서 금 캐는 노다진 거예요. 저는 한도도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니까 제자들 앞에 무조건 밥값 당신이 먼저 내. 이렇게 하고 버릇을 들였더니 어느 날 카드비가 막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좀 한도 작은 걸로 바꾼 거예요. 대박 사건. 씀씀이가 한 달에 아니 마음껏 쓰라 했더니 700만 원, 800만 원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제자들도 사주고 하셨겠죠. 근데 지금 빅마마 우리가 잘 아는 빅마마 이혜정 씨의 얘기인데 그리고 남편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정 평론가님 시청자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펑펑 쓰라고 할 때는 언제 또 한도를 왜 줄여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카드를 주면서
고급 살림 도구를 사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밥 사 먹고 동료나 제자들 밥 사줘라 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처가 밥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 어느 정도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700만 원, 800만 원 나왔다는 것은 선을 대폭 아, 너무 그러네요. 심하게 넘은 거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혜정 씨 남편이 고민환 씨인데 네. 고민환 씨가 지금 이제 산부인과 의사고 교수죠. 네. 근데 과거에는 뭐 부교수, 조교수 이렇게 과정을 걸쳐 밟아왔으니까 네. 과거 부교수, 조교수 시절에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아. 거예요. 그때 이혜정 씨가 15년 주부 생활을 청산하고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돼서 카드를 딱 줬는데 야, 700만 원, 800만 원 너무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 남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어떻게 쓴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네. 고민환 씨가 네가 쓰라며 사람들 밥 사주라며 좋은 교수 하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이 고민한 원장님의 얘기를 남편분인 고민한 원장님 얘기를 듣고 이혜정 씨가 아 맞다 내가 마음껏 쓰라 그랬지 혹시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가 쓰라며 이런 말을 들었더니 아니 저 사람 좀 바본가 모자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카드를 줬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을 봤는데 애들은 크고 나는 뚱뚱하고 남편이 가장 작더라는 거예요. 기 좀 살려주려고 카드를 줬는데 문제는 어느 날 보니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 카드값 메워주다가 내 통장에 돈이 없다니. 아니 근데 밥값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 이혜정 씨가 남편 방문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세상에 자기 방에 실험실을 무슨 아방궁 같이 꾸며가지고 온갖 실험 기계를 다 사놓고 한 달에 그 기계비가 나가는 게 리스로 다 외상이죠 뭐. 그렇게 달달이 나가는 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오더니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애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병원 한다고 하더니 이제 우리한테 빚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걱정을 하길래 그런 것들이 제가 철 있는 남편을 제가 그 카드 하나 때문에 철없는 남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오죽하면 자제분들과 이러다 우리한테 빚 물려주는 거 아닐까? 아빠의 씀씀이 때문에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혹시 춘영 변호사님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카드 다시 압수할까요? 정말 외벌이 삼둥이 아빠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 정말. 그런데 참 너무 좋으신 부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법조인 아닙니까? 일상가사 대리. 우리가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네. 부인한테 이렇게 줄 때 통상 그러면은 생활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아하, 네. 그런데 생활비로 생각하는 생활비 내지는 용돈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가면은 사실 그거는 우리의 통상의 어떤 범위를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의 개념을 넘다. 그렇게 되면은 뺐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반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마카 회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잠시 부러웠지만 일단은 씀씀이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당장 압수수색, 압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